챕터 4랑 챕터 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챕터 4는 뉴턴의 법칙,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단원이고, 그다음 챕터 5는 그 세 가지 법칙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연습을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원을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뉴턴의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법칙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서는 그 어떤 것이 작용이고 어떤 것이 반작용인지 그 힘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작용과 반작용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작용과 반작용은 보시면 두 가지의 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같은 크기를 가집니다. 일단 same magnitude를 가지지만 direction은 반대인 그 두 가지 힘의 관계를 일단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 액션과 리액션은 각각 어떤 object A랑 object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object A가 B한테 exert하는 force 그거를 액션이라고 한다면 object B가 A한테 exert하는 force를 reaction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힘은 서로 다른 object에 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힘이 다른 오브젝트에 가해진다는 요 사실이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힌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일단 작용 반작용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로프를 당기고 있습니다. 로프를 당겨서 블럭을 지금 끌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로프가 이 어떤 사람한테 한 힘, 가하는 힘, 그리고 이 사람이 로프에 가하는 힘, 이렇게 당기고 있죠, 지금. 요거 두 가지는 지금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네, 두 가지 다른 오브젝트에 일단 작용을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두 개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작용과 반작용이 아닌 관계도 나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힌트는 같은 물체의 작용이 되고 있죠. 힘이. 뭐 그 사람이 로프를 당기는 힘과 블럭이 로프를 당기는 힘, 요거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아니겠죠.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A랑 B, B가 A에 가한다, 즉 다른 오브젝트에 가한다, 요거를 힌트를 삼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사실 문제에는 크게 기출이 되지는 않는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예제에 있는 그 구분하는 예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풀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뉴턴의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 일단 첫 번째 법칙은 읽어보시면 어떤 이제 no net external force, 그러니까 외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외력이 없는 상황에 놓인 어떤 오브젝트는 constant velocity, 그러니까 어떤 constant velocity라는 건 등속도라는 거죠. 그리고 zero acceleration, 가속도가 없다. 즉 알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요 우리 no net external force 요거를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다뤘었는데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죠.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외력, 즉 알짜 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식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게 first law가 되는 거고 second law는 이제 어떤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여기서는 이제 힘을 가하게 됩니다. 힘을 가하게 된다면
물체는 가속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속의 방향은 어떤 외력의 방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지막 문장 보시면 mass of the object times the acceleration vector, 즉 mass 곱하기 acceleration vector를 곱한 값이 equals the net external force vector, 즉 시그마 f 벡터가 ma 벡터랑 같다. 요 식이 나오게 되죠. 즉 어떤 외력이 가해지는 상황이라면 그 외력을 다 합친 값들은 m 곱하기 a 벡터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왼쪽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금 줄에 매달려서 블럭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는 지금 first law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외력이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F는 0이 돼야겠죠. 모든 힘들의 합은 0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그려져 있긴 한데 제가 새로 그려보자면 이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쪽으로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밑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mg죠.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각도가 알파인 빗면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쪼개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그래서 요 방향과 요 방향으로 일단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mg를 쪼개는 게 맞겠죠. mg를 요 방향 성분과 요 방향 성분으로 쪼개면은 지금 여기가 알파기 때문에 mg 코사인 알파가 이쪽 방향이 될 거고 얘는 mg 사인 알파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빗면인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빗면과 나란한 방향이 사인 알파를 가집니다. mg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 요거는 기억을 그냥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빗면과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사인 알파 성분이라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 축을 봐주세요. 초록색 축을 봐주시면 우리가 뉴턴의 제1법칙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축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나오게 되겠죠. 일단 수직항력과 수직항력이 있는 요 축을 보면은 초록색 축을 보면 n-mg 코사인 알파가 전체 힘이 될 거고 요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장력이 있는 초록색 축을 보시면 t-mg 사인 알파가 0이다. 요 식이 유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뉴턴의 제1법칙을 적용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외력이 가해져서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생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가속도가 생겼다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왼쪽에서랑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왼쪽과 똑같은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속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똑같이 들고 와서 넣어주시고 이제 식을 적으실 때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수직항력이 있는 초록색 축은 뉴턴의 제1법칙을 적용을 하는 게 맞겠죠. 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 축은. 그렇지만 지금 달라진 거는 아까랑 달라진 거는 장력이 있는 초록색 축이 a만큼의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서 t-mg 사인 알파가 ma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뉴턴의 first law랑 second law를 적용을 해서 그려줄 수가 있고 식을 유도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ictional force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은 이제 마찰력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접촉 면적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수직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비례상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그래프가 요 유명한 그래프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보시면 그냥 레스트인 상태입니다. 아무 포스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마찰력이 0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제 약한 힘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한 힘이라고 하는 거죠. 약한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정지 마찰력, 스태틱 프릭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데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좀 강력한 힘이 최대로 강력한 힘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최대로 정지 마찰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Fsmax를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가지는 포인트까지 찍고 나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거는 kinetic friction force, 즉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힘 이후에는 우리가 네, friction force인데 운동 마찰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는 μk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네,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뚝 떨어지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때문에 그 뮤 S 맥스가 항상 뮤 K보다 크거든요.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큰 요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도 문제를 작년에는 중간고사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기출 풀이하는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외력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